온택트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건준 전략기획실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온택트 세계의 최강자인 유튜브에 대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불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택트 포교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살펴볼까 합니다. 실장님, 우선 불교 콘텐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 콘텐츠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 내리지 못하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보통 분들이 이런 게 불교 콘텐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깨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불교 콘텐츠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불교 콘텐츠 그러면 스님이 나오고 절이 나오고 불상이 나오고 뭐 문화재가 나오고 네. 경전과 교리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들을 하죠. 그게 뭐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열어보면 그거 말고 다른 불교 콘텐츠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자면, 공부의 신 강 땡땡 씨가 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런 콘텐츠가 나옵니다. 사찰에서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산사의 ASMR, 이런 이제 콘텐츠가 나와요. 근데 콘텐츠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진은 마이산 탑사에 사진 하나가 딱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로는 풍경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뭐 이런 소리만 쭉 한 10시간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시간 걸렸다고 한다면은 뭐 한두 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콘텐츠인데, 그 콘텐츠의 조회수가 얼마냐? 한 37만 회 정도 조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흔히 뭐 스님이 뭔가 말씀을 막 정성스럽게 준비해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영상 편집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좋은 소리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몇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이제 기술이 좀 많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에서도 어떤 불교 콘텐츠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1차적으로는 이제 불교 콘텐츠도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스님들에 의한 개인 콘텐츠들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법륜 스님의 콘텐츠의 비중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는 불교 TV나 이런 미디어들의 그 비중이 좀 높고, 그리고 나서는 스님들의 어떤 이런 활약에 비해서 사찰 단위의 어떤 이런 좀 활성화는 조금 덜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스님들이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사찰의 어떤 활동은 좀 작고, 이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온라인 가이드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불교 콘텐츠의 상식의 틀을 깨라. 그러니까 이것이 콘텐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스님의 법문, 그 다음에 뭐 사찰이 꼭 나와야 되고 문화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그 형태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좀 자연의 그 사찰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봤던 모습, 그러니까 그 해 뜰 때의 사찰, 해질 때의 사찰, 비 올 때의 사찰, 그 다음에 풍경 소리가 들리는 사찰, 그 다음에 사찰에 사는 강아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스님들의 어떤 일상 이야기, 그 다음에 스님들께서 신도들과 나누는 어떤 상담하는 이야기, 이런 어떤 생각해보지 못했던 콘텐츠가 오히려 인기를 끌 수 있는 콘텐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제 부담감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이 되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팁들을 활용하다 보면 정말 좋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하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온택트로 만나는 불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온택트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나 스님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디에 계신 누가 어떤 질문을 보내주셨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륜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비구니 선방 승가사에서 수행정진하시던
상자 륜자 스님께서 평소에 비구니 스님들께서 작은 도량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법륜사를 창건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법륜사는 천곤주 스님의 그 원력을 따라서 항상 24시간 정진하실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수행 전진할 수 있는 곳을 원력을 삼아서 이게 창건된 도량입니다. 법륜사는 법화경 도송 도량인데요.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이 신도분들이 자주 오지 못하는 것을 현암 주지스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법륜사에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구독자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용인 문수산 법륜사의 진왕 스님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홍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 실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문수산 법륜사 유튜브 채널 잘 봤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첫 발을 떼신 게 일단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이제 좀 기술적으로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콘텐츠를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문수산 법륜사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사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스님께서 계속 법화경을 독경하시는 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법화경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화면이 그 몇십 개의 영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부처님을 보시고 법화경을 계속 품별로다가 이제 독경을 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보다는 스님의 앞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네. 왜냐면은 스님께서는 아마 부처님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스님 얼굴을 아마 신도들께서는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좀 이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영상이 보여질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을 법화경 무슨 품 1, 법화경 무슨 품 2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법화경 무슨 품 1의 내용, 무슨 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의문문으로 사람들이 그 경전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목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전의 내용을 독경을 했을 때 어떤 그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스님께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붙여주시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좀 이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딱 고를 때 제품에 이런 표기된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에 좋다, 피부에 좋다, 어떻게 좋다, 이런 내용들을 좀 써 있으면 저희가 선택을 할 때 그런가 하고 선택해 볼 수 있게 손이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제품명만 딸랑 있으면은 이건 무슨 제품이지 알기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이 콘텐츠의 바다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픽 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에서도 그 영상을 보여주는 작은 이미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썸네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썸네일이 조금 다른 내용을 이렇게 글자도 좀 크게 굵게 집어넣어서 제목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검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확 눈에 띄니까요. 그렇죠. 네. 유튜브 시대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모든 걸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읽기도 하지만 읽는 것보다 한눈에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법화경
그 기도 전문 사찰다운 이제 그 기도 내용들이 많은데 대학생이 법륜사에 와서 템플 스테이를 해봤더니 어떻다더라라는 걸 인터뷰로 간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법륜사에 살고 있는 강아지 얘기를 좀 이렇게 그 간단하게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스님께서 이렇게 신도들과 뭔가 이렇게 뭐 상담을 해보는 이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하신다면은 훨씬 단조로움을 피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다 보면 주제가 여러 가지의 주제를 다루다 보면 재생 목록도 여러 가지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걸 볼까 저걸 볼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장님께서는 이제 카메라 각도와 그리고 제목의 중요성 그리고 썸네일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시장님 좋은 팁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저는 법륜사 같은 절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해봐서 몇 개를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신도분들, 학생, 뭐 대학생들 이런 분들께 좀 조언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조금 이제 고쳐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구독자 수가 100명까지 됐을 때 그런 막막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1000명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될 건가, 이때가 좀 막막하신데 그럴 때는 무소의 뿔처럼 한 걸음씩 조금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조금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